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다 협찬으로 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협찬 받은 제품이고, 마이크도 협찬 받았고, 모니터 2대 협찬 받았고, 키보드 마우스 협찬 받았고, 뒤에 있는 스피커 조명 협찬 받았고, 요거는 협찬 키보드 요 테이블도 협찬 받은 거고, 캐논.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한 130? 로봇 청소기도 지금까지 한 3대 받았을 거예요. 삼성 갤럭시북. 와, 삼성에서도 이렇게. 네네. 예전에는 진짜 막 2시간도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글 쓰는데 한 5분 걸리나? 여기는 포스팅 딱 한 개 했거든요, 제가. 글 포스팅 하나로 거의 한 3,000달러 가까이 지금 찍힌 것 같아요. 이런 거 아시는 분도 많으세요? IT 쪽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섭외를 받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한 해 네네. 동안 벌어들인 수익.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이제는 진짜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블로그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IT로 해.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전업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가서도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업 네. 블로거면은 퇴사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언제나 늘 이제 좀 불안함을 느끼는 직장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와이프는 애를 낳으면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외벌이 가정이 됐었고, 회사에서 나마저 만약에 잘리면은 진짜 이거 우리 집 완전 풍비박산난다.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한 상황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돈이 된다라는 또 정보를 얻게 돼가지고 부업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월 한 100만 원이라도 그래도 벌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월급을 넘어서게 되면서, 그리고 바로 퇴사하진 않았고 지켜봤어요. 네. 막 1년, 뭐 2년 이렇게 유지되는 게 가능하면은 내가 맘먹고 진짜 전업 블로거로 활동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한 2년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는 퇴사할 때가 됐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퇴사하고 지금은 이제 딱 전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수입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월로 치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블로그로?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블로그로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파이프라인을 늘려 나가는데, 그 중에서 비율이 블로그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운영하시는 블로그예요? 예, 제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 수익원이 이렇게 업체들에서 저한테 광고나 협찬을 주면은 그 제품을 이제 리뷰하고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홍보를 해드리면은 저는 업체에서 제품도 받고 원고료를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제품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거의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다 협찬으로 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처분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의자도 협찬 받은 제품이고, 마이크도 협찬 받았고, 모니터 2대 협찬 받았고, 키보드 마우스 협찬 받았고, 뒤에 있는 스피커 조명 협찬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거는 협찬 키보드. 키보드를 좀 많이 이상하게 키보드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키보드. 그리고 요거는 휴대용 모니터. 네. 이것도 휴대용 모니터. 요것도 협찬이고, 요것도 협찬이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 지금 여기 있는 마이크하고 비슷한 제품인데, 네, 요것도 이제 마이크 2개 있는 요런 제품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는 그 IT 블로거 지인하고 제품을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보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한테 2대를 주고,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거 2대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서로 맞교환하는 식으로. 이거 말고도 협찬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삼각대 같은 것도 협찬 받은 거고, 요거는 협찬 아니고 대여. 지금 프린터.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협찬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네요. 뭐 삼성, LG, SK 얘네들이 돈이 많은 업체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IT 전문 블로거들은 전자제품 위주로 이제 협찬을 많이 받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테이블도
협찬 받은 거고 이것도 협찬이 들어와요? 가구 같은 제품도 많이 협찬을 받으시거든요. 저는 근데 리빙 전문 블로거가 아니다 보니까 가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받는 편은 아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피커인데 헤이 구글 블랙핑크 노래를 틀어줘 뭐 이런 식으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것도 협찬이에요? 네, 이것도 협찬입니다. 와. 와. 그리고 와. 캐논. 네.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한 130, 140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도 지금까지 한 3대 받았을 거예요.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실제로? 이것도 한 130, 140 했을 거예요. 와. 네. 그 다음에 요 식기세척기. 이것도 그거예요? 네, 이것도 협찬. 그 다음에 정수기는 내돈내산인데 원래 정수기도 협찬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사용하던 건 협찬으로 쓰다가 네. 와이프가 얼음 정수기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내돈내산으로 했고, 네. 이 이후에 또 얼음 정수기 협찬이 들어왔는데 폐지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쓰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협찬은 못 받았었고, 네.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협찬이고. 그래요? 네. 오. 여기 이 청소기도 협찬이에요. 청소. 네. 거의 청소기도 지금까지 한 10대는 협찬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품이 그래도 가장 괜찮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딱 넣으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먼지가 밑으로 쏟아져 내려요. 네,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알아서 먼지가 비워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혹시 협찬인가요? 요것도 협찬이에요. 밥솥은 내돈내산이고, 네. 요 뒤에 있는 토스트기는 협찬이고. 아니, 네. 오히려 돈으로 사신 게 찾기 힘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 의자도 지금까지 진짜 거의 한 10대는 넘게 받았던 것 같은데 다 처분했고, 요것도 협찬이고, 요 책상도 협찬이고, 요 노트북도 협찬이에요. 이건 좀 받은 지 좀 오래된 제품이긴 한데 삼성 갤럭시북. 와, 삼성에서도 이렇게. 네네. 요거는 내돈내산. 요 마우스, 레이저 마우스도 협찬. 그럼 실제로 뭐 당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런 리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잘 살펴보면은 되게 약간 좀 신동급 제품들을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은. 거의 어차피 뭐 리뷰만 한 거니까. 네네.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어쨌든 제가 리뷰를 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네. 촬영 중이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업체가 이제 해외 업체인데 그냥 리뷰가 끝나면은 또 보내줘요. 그러니까 리뷰를 해가지고 이게 블로그에 업로드를 완료했잖아요. 네. 그럼 그 업체한테 이제 제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원고료까지 보내주거든요. 네. 달러로 보내주고, 이번에 또 요 제품 좀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또 제품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계속 그냥 키보드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게,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수이카 처음 했을 때는 진짜 리뷰 하나 하는데 영혼을 담아가지고 리뷰를 했었거든요. 네. 진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이제 리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리뷰도 기계식으로 리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그렇죠. 이제 그 방향대로. 네, 항상 그 비슷한 형태로 그냥 찍어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죠. 지금 어떤 과정으로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제품 박스, 외관 박스를 한번 찍고, 이제 이 안에 딱 개봉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열었을 때 첫 인상, 그 사진을 한번 찍고, 그래서 까고, 이 구성품을 찍는 거죠, 이제 이 제품의 구성품. 깔끔하게 보이게끔. 약간 각 잡아가지고, 군대에서 마치 각 잡듯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요 컷 한번 찍고
촬영은 그냥 한 컷에 끝내시네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때 진짜 막 한 장면에서도 막 진짜 많이 찍었었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턴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막 사진 막 여러 장 있으면은 또 막 골라내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한 컷 내지 두 컷으로 그냥 끝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컷 정도 찍을 때는 요 각도에서 한번 찍고 아. 네, 이렇게. 그 혹시 찍힌 사진 볼 수 있나요?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와. 네. 아, 네네. 아니 그 보기에 되게 대충 찍으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패턴화가 되다 보니까 네. 찍고 하고 뒷면도 이렇게 찍어주고 아, 뒷면도.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품 특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1단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확대 컷으로 한번 찍어주고. 아, 제품의 이제 세부 기능들 그렇죠. 큰 틀에서 찍으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또 무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저울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무게가 보이게끔 한번 찍어주고 또 여기 사이즈가 좀 길다라는 걸 좀 강조해야 되니까 이런 또 줄자를 이용해 가지고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된다. 지금 사실 다 하긴 했거든요. 아,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연출을 한 거고 글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찍은 사진들이랑 네네. 그리고 글을 한 두세 줄 정도 추가하시네요. 이것도 글을 예전에는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글빨이 안 설 때는 진짜 막 2시간도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글 쓰는데 한 5분 걸리나? 이 업체에서 가이드 같은 걸 줘요. 키워드는 요러요러한 걸 좀 강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러요러한 컷이 연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미리 다 주면은 챗GPT한테 그 가이드를 딱 넘기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런 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글 쓰는 장면 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과정, 아까 말씀하신. 아, 글 쓰는 장면이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제품이에요. F메이커 오라 F108이라는 제품이고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메모장에 다 옮겨놔요. 일단 붙여넣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는지도 저도 잘 몰라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다 적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딱 보고 아, 이 제품의 특징은 이러이러하구나. 이거를 이제 지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진짜 그냥 있는 거 다 네. 붙여넣기 하신 거네요. 네, 다 긁어 모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위 글을 번역해줘. 자, 그러면은 뭐 풀사이즈 108키, 편안함, 호환성, 커스텀 키보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얘가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매기냐면은 이렇게 해야지 글이 되게 내가 예전에 쓰던 스타일 되게 완성도가 있는 글이 완성된다라는 걸 딱 느껴가지고 요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위 글 내용을 바탕으로 F4 메이커에서 출시한 요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작성하려고 해. 보기에는 되게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수정된 부분은 요 부분, 네. 요 F4 메이커에서 출시한 요 제품,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복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진짜 작업을 다 대행해주면서 네네. 솔직한 후기까지 넣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이제 단점 같은 것도 나열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단점 여러 가지 나열한 것 중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실제 단점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채워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저도 돈이 안 됐죠, 당연히. 한 1년 반 동안 거의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 하면서. 좀 돈을 벌고 싶은데, 왜 돈이 안 벌릴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비교를 한 거죠. 다른 돈 받고 하는 그런 블로거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나와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방문자 수였거든요.
방문자 수가 다른 사람들은 하루 방문자가 10,000명이 넘으면은 제 블로그의 방문자는 하루 방문자가 한 2,000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방문자 수를 한번 올려봐야지 해가지고 그때는 챗GPT나 이런 거 없을 때여가지고 그냥 제가 손수 다 썼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첫 달 차에 10,000명을 달성했고 2달 차에 20,000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생활비를 세이브한다는 명목 하에 체험단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체험단을 일단은 싹 끊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내 블로그로 유입될 만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20,000명을 딱 2달 차에 달성하니까 3달 차에 월급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3달 차에 이제 딱 월급을 넘어서니까 와 진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세계를 몰랐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이 했던 거죠, 수익이. 지금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네. 지금 시작했을 때도 어떤 수익화가 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면은 그냥 월에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퇴사하고 전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업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월에 뭐 100에서 한 300까지 그 정도만 바라보고 시작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럼 그렇게 100에서 300 정도 부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 뭐 시간은 얼마나 써야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챗GPT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글 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그 타이핑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챗GPT만 활용하면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그 정도까지 달성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빠르신 분들은 뭐 한 3개월 나 이걸로 진짜 조금 이뤄낼 거야 하면은 꾸준히 하면서 그래도 이뤄내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을. 하루 2시간씩 투자하면서 네네. 한 300만 원 케이스도 있었나요? 그런 케이스는 조금 카테고리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IT를 좀 주제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화가 좀 쉬운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IT 쪽을 워낙에 좀 잘 알다 보니까 이거 IT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화가 되게 쉬운데 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IT가 아닌 주제는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T로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수익화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할 거면 IT로 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뭐 본인이 원하시는 주제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블로그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IT로 해.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IT로? 네. 돈 벌고 싶으면 IT로 해라. 그러면은 IT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네. 2달 정도 했을 때는 진짜 빠르면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 포스팅 하거나 이런 방법들 네네.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쓰는 종류의 글들이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검색 기록 삭제, 중지 간단해 이런 글들을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일단은 사진을 다 찍어요. 네. 다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설명을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글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예를 들면 뭐 AI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쓰는 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이폰 17이 올해 9월에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7에 대한 루머글을 좀 쓰고 싶다.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뜨거든요. 이런 것들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불러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챗GPT한테 쓰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아까처럼 위 내용을 번역해줘. 이거는 이제 어쨌든 해외에 있는 그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거를 약간 좀 제 식대로 좀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어떤 글이냐에 따라서 가이드를 먹여주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마련해 놓으신. 네.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딱 하면은 얘가 이제 위에 제가 입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해외 사이트에서 있던 내용들을 약간 제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글을 쓰는 거죠. 이런 그 프롬프트가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신제품 루머글, 이미 출시를 한 제품의 그 리뷰글,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루머글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리뷰글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약간 비교하는 형태로도 많이 쓰거든요.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쓰고 싶어라고 할 땐 또 그 양식을 매기는 편이고, 뭐 내돈내산 형태의 제품글 포스팅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단 글 포스팅 양식이 있고, 방문 형식의 체험단 글 포스팅 프롬프트가 있고.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성격에 맞게끔 프롬프트를 조금씩 변형을 해주면은 그거에 맞는 또 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변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되게 그냥 완전 찍어내듯이 또 발행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글 하나 쓰더라도 조금은 어느 정도 가공을 해가지고 좀 많이 쓰려는 편이에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AI를 도움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막 완전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면은.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이버도 그렇게 바라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양질의 그냥 글을 발행한다라는 목표로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키워드 검색량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블랙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보면은 유튜브 검색 기록이라는 키워드는 총 합치면 1360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웬만하면 처음에는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 위주로 찾아가지고 그런 글들을 좀 많이 발행을 하셔야지 블로그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500명, 1000명 방문자가 이제 높여지는 시스템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키웠을 때도 어떤 키우는 그 방식들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저한테 강의를 듣고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IT로 운영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되게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처음에 방문자 막 진짜 막 100명대, 막 200명대였던 친구들도 진짜 막 2달 만에 10,000명을 찍은 분들도 많고, 단기간 안에 되게 방문자를 많이 찍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나 협찬, 이게 가장 메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받은 메일이랑 보면은 막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원고 작성한 거를 보내기도 하고. 이게 다 오늘 하신 거네요,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메일을 네네. 이제 하루 방문자 수가 1만 명 정도만 되면 이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광고 대행사들이 계속 서칭을 해요. 좀 적합한 섭외할 만한 블로거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 리스트에 들기 시작하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수익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쪽 분들이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요즘 틱톡 라이트라는 것도 있고, 또 OTT 공유 사이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넷플릭스 프리미엄, 뭐 챗GPT 이런 것들 네. 정가로 구매하면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또 나눠서 공유 계정으로 쓰면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블로거들한테 이 업체에서 섭외를 많이 해요. 너네 통해 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수수료 줄게. 근데 그 수수료가 꽤 센 편이에요. 이걸로 그래도 거의 한 $10,000 이상은 아마 번 것 같은데, 달러로 주거든요, 얘네들이. 고잉버스라는 업체를 통해서는 $5,000 이미 출금을 한 상태고, $48는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 여기는 포스팅 딱 한 개 했거든요, 제가. 글 포스팅 하나로 거의 한 $3,000 가까이 지금 찍힌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161가 지금 또 쌓여있고. 이런 거 아시는 분도 많으세요? IT 쪽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섭외를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IT 쪽에 좀 특화된 키워드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한 해 네네. 동안 벌어들인 수익.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영상 네네. 보고 따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네. 알려주실 수 있는 뭐 자료라던가 또 혹시 강의 같은 것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강의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 블로그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나 할까요? 제가 키보드가 많다 보니까 혹시 여기 돈 버는 사람들 채널에 제 마음에 드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키보드 한 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한 분이랑 네네. 강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예, 한 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퇴사 네. 지금 한 지 2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네. 지금 삶에 좀 만족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이게 언제 내가 진짜 잘릴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되게 컸었고, 늘 약간 좀 급여에 대한 되게 만족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한 해 동안 되게 열심히 해도 월급을 진짜 막 10만 원 올려주면 감사할 정도? 그 전에는 월급이 얼마였는데요?
마지막에 퇴사할 때 받았던 월급이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연차가 10년 차 정도. 맞아요. 연차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 그 업계가 좀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또 되게 젊은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이제 차 있는 상태였고 커리어를 좀 잘 타는 분들은 좀 좋은 회사 가가지고 월급을 높게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커리어를 제대로 쌓지도 못한 상태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자그만 회사만 전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저 이제 어디로 이동하세요? 지금 근처에 미디어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업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하시고 나서 네. 좋은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또 어떤 걸 해가지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 대행사, 광고 대행사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사업화를 하고 싶은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는 걸 좀 넘어서가지고 대행사를 차려놓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또 다른 사업화가 되지 않을까? 단순 블로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네네. 확장할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광고 대행사 요즘 또 교육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블로그를 아예 해보지도 않고 듣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블로그를 좀 먼저 해보고 좀 들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빠르게 적응도 할 수 있고 수익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블로그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좀 가시기 전에 네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제가 나온 이유가 어쨌든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월에 100만 원만 좀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었고 직장인들이 가볍게 그냥 도전하시기에 되게 좋은 하나의 그런 부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오히려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좀 그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